실례합니다. 혹시,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름이 뭐예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대진그룹 회장님의 부인 최영이라고 합니다. 서진이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진그룹이요? 서진아,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찾았단다. 엄마라고요? 저는 고아인데요. 서진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대진그룹 회장의 외아들이고. 비 오는 밤의 기억.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비가 내리던 그 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빗방울들이 네온 사인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빛의 조각들처럼 그 순간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서진이라는 20살의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향하던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지하 반지하의 작은 원룸이었다. 마치 지하에 묻힌 비밀처럼 말이다. 서진이는 자신이 고아라고 믿고 살아왔다.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이다. 진실이란 때로는 깊은 우물 속에 가라앉은 동전처럼 쉽게 찾을 수 없는 법이다. 할머니, 오늘도 약 드셨어요? 문을 열며 들어서는 서진이의 목소리는 젖은 옷처럼 무거웠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진아, 우리 서진이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오늘 편의점에서 이상한 일 없었니? 할머니 박순자가 갑자기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고양이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서진이는 놀랐다.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오늘 정말 이상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호호호, 할머니는 다 안단다. 박순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사실 그녀는 서진이 모르게 편의점 CCTV를 해킹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75세 할머니가 해킹이라니 현실은 때로 소설보다 더 기묘한 법이다. 서진이는 낮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비와 할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할 때 서진이는 항상 일을 했다.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편의점에서 만난 운명. 그날도 서진이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 거의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품격 있는 여성이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온 사람 같았다. 이상하게도 그 여성은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서진이를 보고 얼음이 되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성이 서진이를 보더니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리고 서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여성은 한동안 서진이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서진이라고.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서진이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내 주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대진그룹의 회장 부인 최영이라고 합니다. 서진이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떨어뜨렸다. 컵라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다. 대진그룹이요? 대진그룹이라면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대기업이었다. 혹시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나요? 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서진아,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찾았단다. 엄마라고요? 저는 고아인데요. 서진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대진그룹 회장의 외아들이고 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에 거대한 음모. 최영이는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상자에서 나온 먼지투성이 사진들처럼 조각조각 펼쳐졌다. 당시 대진그룹 회장 한정훈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최영이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회장의 형 한정민과 그의 아들 한태준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새로 태어날 놈 때문에 우리 상속분이 줄어들 게 뻔하잖아. 한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능력은 평범했던 한태준에게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은 위협이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낯선 동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한정민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영희야, 그 아이를 지우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어. 한정민은 전직 의사였는데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후 회사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는 의사 특유의 냉정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영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뱃속의 아이는 너무나 소중했다. 마치 가슴속에 간직한 마지막 보물처럼. 최영희는 몰래 자신의 경호원을 고용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김대위였다. 출산 당일 최영희는 혼자 병원에 있었다. 남편 한정우는 중요한 출장 중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위가 멀리서 지키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최영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다. 서진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하지만 그 행복은 비누거품처럼 금세 사라졌다. 다음 날 새벽 한태준이 나타났다. 간호사로 변장하고 와서는 아기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 영희야, 아이는 우리가 맡겠어. 너는 푹 쉬어. 한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안 돼요. 제 아이예요. 최영희가 절규했지만 한태준은 이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때 김대위가 나타났다. 아기를 내려놓으세요. 결국 실랑이 끝에 한태준은 아기를 안고 도망쳤다.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을 빠져나간 한태준을 김대위가 뒤쫓았지만 이미 시내로 사라진 후였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최영희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한정우는 이미 한태준에게 세뇌당한 상태였다. 영희야, 아이는 사고로 죽었어. 한정훈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최영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마치 피로 연결된 끈이 아직도 자신과 아이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최영희는 20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다. 진실을 알게 된 서진이. 그래서 20년 동안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 같았다. 그래.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고아원마다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너희 할머니가 너를 너무 잘 숨겨주셨더라. 최영이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 날 서진이는 할머니께 진실을 물어봤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치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는 것처럼. 서진아, 할머니가 너를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었어. 어떤 남자가 갓난아기를 들고 와서 돈을 주며 키워달라고 했지. 그 남자가 한태준이었겠네요?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그 작은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거든. 그때는 여자 프로그래머가 정말 드물었지. 서진이는 놀랐다. 할머니가 프로그래머셨다고요? 그래. 서진아, 할머니는 평생 후회했어. 너의 진짜 엄마에게서 너를 떼어놓은 것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재벌가루의 복귀. 최영희는 서진이를 대진그룹 본사로 데려갔다. 마천루 같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서진이는 아직도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떨어진 것처럼. 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최영희가 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60대의 위험 있는 남성이 서진이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내 아들이야? 한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버지. 서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정훈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을 꽉 안았다. 미안하다, 서진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냉혹한 현실 마이너스 한태준과 한민준의 등장.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태준과 그의 아들 한민준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치 겨울밤의 바람처럼.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아, 내 아들이 돌아왔어. 한정훈이 기쁘게 말했다. 한민준이 서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20년 동안 거지처럼 살던 놈을 왜 믿습니까? 진짜 우리 피가 맞나요? 민준아, 말 조심해. 최영희가 화를 냈다. 이모, 현실을 보세요. 저런 거지 냄새나는 놈이 우리 가족이라고요? 한민준이 코를 막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옷 좀 보세요. 아르바이트생 티가 역력하잖아요. 어디서 주워온 건지도 모르는 놈을. 서진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마치 끓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그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한태준이 더욱 독설을 퍼부었다. 형님, DNA 검사부터 해보시죠. 혹시 돈 노리고 온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이런 수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삼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서진이 말하려 했지만 한민준이 가로막았다. 삼촌이라고 부르지 마. 너 같은 놈이 우리 가족인 게 부끄러워. 20년 동안 어디서 굴러다녔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DNA 검사와 더욱 심해지는 괴롭힘.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서진이는 확실히 한정훈의 아들이었다. 과학이라는 차가운 진실이 모든 의심을 잠재웠다. 하지만 한태준과 한민준은 더욱 악랄해졌다. 마치 구석에 몰린 동물처럼. DNA는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한태준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민준은 회사 전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에 거지 출신이 들어왔대요. 아마 돈 노리고 온 것 같은데. 20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던 놈이 갑자기 재벌이라니. 말이 돼요? 그놈 보면 냄새 날 것 같아. 가난뱅이 냄새 말이야.
서진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한민준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들이었다. 그 속삭임들은 마치 독이 든 화살처럼 서진이의 마음을 찔렀다. 가짜 스캔들 조작. 한태준과 한민준은 서진이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한민준이 한태준에게 말했다. 저놈이 회사에 있는 한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한태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뒀어. 한태준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가짜 스캔들을 만들기로 했다. 서진이 과거에 절도죄로 전과가 있다는 거짓 자료를 만들어낸 것이다. 마치 정교한 거짓말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하지만 이들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간과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한태준과 한민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75세의 할머니가 해킹 실력으로 이들의 이메일과 통화까지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미처럼. 가짜 스캔들이 언론에 나가기 하루 전 할머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사에 먼저 제보했다. 대진그룹 한태준 상무, 조카 모함을 위해 가짜 자료 조작 시도. 오히려 한태준이 가짜 자료를 만든 사실이 먼저 보도되었다. 사업 실패로 몰아넣기.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한태준과 한민준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가자. 한태준이 말했다. 서진이를 중요한 프로젝트 책임자로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들은 대진그룹이 추진 중이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서진이를 투입시켰다. 그리고 몰래 협력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서진과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만들었다. 서진이는 갑자기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날 밤 서진이는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모든 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대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할머니가 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진아, 할머니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진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력처럼. 더 좋은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녀봐. 내 진정성을 보여주면 분명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할머니의 격려를 받은 서진이는 다시 용기를 냈다. 대신 더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며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기 시작했다. 서진이는 하루에 20곳이 넘는 업체를 직접 찾아다녔다. 그의 진정성과 열정을 본 몇몇 중소업체 사장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젊은이 정말 성실하네. 대기업 도련님 치고는 자세가 남다르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까지 직접 찾아와서 인사하다니. 결국 서진이는 한태준과 한민준이 방해 공작을 펼친 대형 업체들 대신 더 좋은 중소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진이 새로 계약한 중소업체들이 대형 업체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빨리, 더 좋은 품질로 완성되었다. 비용도 20%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마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내부 정보 유출 조작. 두 번째 계획마저 실패하자 한태준과 한민준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서진이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한민준이 제안했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다고 하면 바로 감옥 갈 거예요. 이들은 교묘한 함정을 준비했다. 가짜 기밀 자료를 만들어서 서진이의 컴퓨터에 심어놓고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회사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한태준이 가짜 자료를 서진이의 컴퓨터에 심는 순간을 모두 녹화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를 지켜보는 거미처럼. 한태준이 서진이를 고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먼저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오히려 한태준이 경찰에 연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변 인물들 매수. 한태준이 구속되자 한민주는 혼자서라도 서진이를 제거하려고 했다. 한민주는 서진 주변의 사람들을 매수하기로 했다. 서진과 가까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서진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박대리 서진이가 평소에 직원들을 무시한다고 증언해 주세요. 5천만 원 드릴게요. 한민준이 박 대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박 대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서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민주는 다른 직원들도 찾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서진 씨가 언제 우리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제일 친절하신데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 씨는 저희한테 항상 고마워하세요. 돈을 주신다고요? 과장님, 저희가 그런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한민주는 좌절했다. 서진이의 인품이 너무 좋아서 아무도 그를 배신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서진이는 평소에 직원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를 사다 주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서진이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이다. 마치 따뜻한 햇살을 받은 꽃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회계 조작으로 횡령 누명. 한민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진이를 횡령범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낸다. 한민준이 회계팀장을 매수했다. 팀장님, 서진이 명의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주세요. 바로 5억을 드릴게요. 회계팀장 김 부장은 돈에 눈이 멀어 한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치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맺는 것처럼. 김 부장은 교묘하게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 서진이가 여러 번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서진이는 평소 회계에 관심이 많았다. 할머니로부터 회사 경영의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했다. 숫자들은 그에게 마치 살아있는 언어처럼 느껴졌다. 이상하네. 이 지출 내역이 뭐지? 서진이 회계 장부를 검토하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서진이는 밤새 장부를 분석했다. 그리고 조작된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마치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것처럼. 이 거래는 실제로 없었던 거래야. 그리고 이 계좌는 김 부장 명의네. 서진이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감사팀에 제출했다. 오히려 한민준과 김 부장의 조작이 발각되어 두 사람 모두 구속되었다. 그날 밤 서진이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힘들었어요. 계속 저를 모함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서진이를 토닥이며 말했다. 서진아,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할머니가 봐도 넌 정말 훌륭한 아이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게 바로 너란다. 할머니 말씀 듣고 있으면 힘이 나요. 그래, 우리 서진이.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처럼 깊고 따뜻했다. 물리적 위협과 폭력.
감옥에서 나온 한민주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 이번에는 서진이를 직접 해치려고 했다. 마치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도박꾼처럼. 한민주는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해서 서진이를 습격하게 했다. 어느 날 밤 서진이 늦은 회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지하 주차장의 네온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진이 맞지? 한민준 과장이 안부 전하래. 조폭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서진이는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당당하게 말했다.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하세요. 이 새끼가 끝까지 건방지네. 조폭 두목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때 서진이가 외쳤다. 여기는 회사 주차장입니다. CCTV로 다 찍히고 있어요. 조폭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진이는 재빠르게 보안실에 신고했다. 곧 경비들과 경찰이 나타나서 조폭들을 모두 체포했다. 조폭들이 자백하면서 한민준의 사주임이 밝혀졌고 한민준은 다시 구속되었다. 그날 밤 서진이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당당하게 대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 서진이. 용기 있게 잘했어. 악한 사람들은 겁쟁이들이야. 당당하게 맞서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 언론 조작과 여론전. 한민주는 감옥에서 나온 후 이번에는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기자들을 매수해서 서진이에 대한 악성 기사를 쏟아내게 한 것이다. 대진그룹 후계자 이서진, 직원들에게 갑질 논란. 20년간 가난하게 살았던 이서진, 갑자기 재벌된 후 인성 변화. 이서진, 회사 돈으로 사치품 구매 의혹. 모든 기사가 거짓이었지만 언론에 나오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마치 거짓말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 서진이는 크게 상처받았다. 할머니, 저 정말 그런 적 없는데 왜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서진이를 위로했다. 서진아,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얘기를 더 좋아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으로 보여줘라.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이 있단다. 서진이는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더욱 열심히 일했다. 직원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기자님, 저희가 직접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서진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갑질이라니요? 오히려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사치품이라니요? 사장님은 항상 소박하게 지내세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오히려 한민준이 언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진실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주주들 선동과 경영권 찬탈 시도. 한민주는 이번에는 주주들을 선동해서 서진이를 경영진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주주 여러분, 이서진이는 경험도 없는 애송이입니다. 회사를 말아먹을 게 뻔해요. 20년간 가난하게 산 사람이 갑자기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겠어요? 일부 주주들이 한민준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가 열렸고 서진이의 경영권을 박탈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서진이는 주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이는 자신이 경영한 이후의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30% 증가, 영업이익 40% 증가, 직원 만족도 90% 이상. 이것이 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주주 여러분께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서진이의 진정성 있는 발표에 주주들이 감동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진실의 물처럼 맑고 투명한 힘이 있었다. 투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서진이의 경영권이 유지되었다. 한민주는 완전히 실패했고 주주들로부터도 외면받게 되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결탁. 한민주는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서진이를 제거하려고 했다. 외국 헤지펀드와 결탁해서 대진그룹을 인수합병하려는 계획이었다. 한국의 순진한 놈들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해외 투자자들이 거액을 들여 대진그룹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진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의 힘이었다. 마치 개미가 코끼리와 맞서는 것 같았다. 그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섰다. 서진아, 이번에는 할머니가 도와줄게. 이런 외국 놈들한테 우리 회사를 빼앗길 순 없지. 할머니는 자신이 숨겨둔 비밀 카드를 꺼냈다. 사실 할머니는 전 세계 주요 투자기관들과 인맥이 있었던 것이다. 저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여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한 통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진그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박순자 여사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분이 키운 회사라면 믿을만해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오히려 대진그룹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한민준의 마지막 음모도 실패로 끝났다. 테러와 극단적 복수,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한민준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이번에는 서진과 회사를 아예 날려버리려고 했다. 한민준은 대진그룹 본사에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다. 서진과 회사를 동시에 날려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마치 자폭 테러범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이 한민준을 만나러 갔다. 민준 형, 그만해요. 이제 끝내요. 끝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는데? 한민준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형, 저는 형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형, 저와 함께 새로 시작해요. 저는 형을 용서해요. 한민주는 서진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한다고? 네, 형.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요. 한민준이 울기 시작했다. 내가 뭘 한 거야? 서진이 한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한민준은 폭탄을 포기하고 서진에게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진짜 정체 공개. 모든 음모가 끝난 후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진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여러분,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대진그룹의 실질적인 창업자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것처럼. 또한 저는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청의 초대 청장이었고 국가정보원 사이버전략실의 창설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서진이를 노린 몇 가지 음모를 저 혼자 막아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서진이가 스스로 극복해냈습니다. 이제 서진이가 대진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지분을 서진이에게 물려줍니다. 할머니의 격려와 서진이의 성장. 할머니는 서진이를 따로 불러서 말했다. 서진아, 할머니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니야, 서진아. 그건 내 안에 있던 힘이야. 할머니는 단지 그 힘을 일깨워 준 것뿐이지. 할머니가 서진이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다. 너는 이제 진짜 리더가 되었어.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 말이야.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이제 많이 늙었어. 하지만 내가 할머니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해 주렴.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이야. 한태준과 한민준의 완전한 변화. 서진이의 용서를 받은 한태준과 한민준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한태준은 감옥에서 나온 후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아, 삼촌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구나. 20년 전에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삼촌,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서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아니야. 나는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너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았어. 20년 동안 너와 영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너는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 삼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자신만 힘들게 한다고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한민준도 마찬가지였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회사의 놀라운 변화. 서진이 CEO가 된 후 대진그룹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의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회사가 되었다. 직원 복지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남녀 구분 없이 3년까지 보장해 드릴게요. 서진이 전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다. 직원들은 환호했다. 이런 회사는 한국에서 보기 드물었다. 또한 실적이 좋으면 이익을 직원들과 나누겠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모두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대리가 감동하며 말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회적 영향. 서진이의 경영 철학은 단순히 대진그룹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대기업들도 서진이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돌이 만들어내는 파문처럼. 대진그룹의 서진이 CEO 경영 방식이 화제입니다. 직원 만족도 1위, 업계 성장률 1위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진이는 TV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그 할머니의 가르침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건가요? 네. 할머니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셨어요. 그 마음을 배워서 회사 경영에 적용한 거죠.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할머니는 숨겨왔지만 암말기였던 것이다. 서진아, 할머니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어. 내가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진짜 리더가 되었으니까.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제 진짜 가족은 할머니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진에게 유언을 남겼다.
서진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걸 잊지 마라.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할머니가 너를 20년 동안 사랑한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 그런데 저는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진아,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건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할머니는 서진에게 마지막 USB를 건네주었다. 할머니의 진짜 유산이야. 할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웃고 계셨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놀라운 마지막 유산. 장례식이 끝난 후 서진이는 할머니가 준 마지막 USB를 확인해 봤다.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기록한 서진이의 성장 일기였다. 우리 서진이가 오늘 첫걸음을 떼었다. 정말 기특해. 서진이가 오늘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봤다. 역시 착한 아이야. 서진이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혼자 힘으로 성공시켰다. 이제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었구나. 두 번째는 할머니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였다. 서진아, 할머니가 숨겨왔던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 사실 할머니는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았단다. 내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할머니는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너는 진짜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할머니는 너를 믿고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정말 혼자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해내는 걸 봤단다. 이제 너에게는 진짜 힘이 생겼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힘 말이야. 진정한 가족의 완성. 어느 날 서진이는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 묘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한태준과 한민준도 함께였다. 할머니, 이제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진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한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진이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한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형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는 형님에게서 진정한 리더가 뭔지 배웠어요. 최영희와 한정훈도 함께 절을 올렸다. 어머니, 서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할머니가 웃으며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다. 그 바람은 벚꽃잎들을 날리며 하늘로 올라갔다.